운강도사 멤버십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마음에 담아 기도합니다.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재물의 복이 흘러들어와 삶이 풍요롭기를 빕니다. 오늘 드린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 모든 분들께 행운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강이 청기연구원 운강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멤버십이 열렸습니다. 더 깊이 있는 사주 해설 영상, 행운을 기원하는 월간 기도, 그리고 1:1 맞춤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복이 가득 흐르길 바라며 멤버십에서 더 특별한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사주의 이치로 여러분의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호랑이띠에게 10월은 단순히 계절이 바뀌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무술월의 토 기운이 점차 사라지고 기해월의 수 기운이 들어오면서 본래 강인한 목의 기운을 가진 호랑이띠가 다시 뿌리내리고 확장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명리적으로 보면 는, 과, 육합을 이루어 목국의 틀을 열어주는데 이는 호랑이띠의 잠재력을 크게 자극하는 구조였습니다. 억눌려 있던 재물 흐름이 뚫리고 식상이 활발해지면 곧 재성으로 이어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0월은 호랑이띠가 막혀있던 기운을 새롭게 순환시키며 멈췄던 자금 흐름과 거래가 풀리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반에는 무술월의 토가 잔재처럼 남아 채기와 같은 답답함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미뤄둔 일을 정리하지 않고 쌓아둔다면 수의 순환을 방해했을 것입니다. 정리와 마무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수가 고르게 돌고 그래야만 목의 기운이 건강하게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는 욕심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고 불필요한 관계나 지출을 줄이는 것이 재물운을 여는 첫 관문이었습니다. 호랑이띠가 가진 추진력은 강력했지만 무작정 속도를 높이면 불의 기운을 과도하게 자극해 목을 태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빠름보다 꾸준함, 과감함보다 균형이 더 중요한 달이었습니다. 10월의 흐름을 사주적으로 정리하면 세 단계로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 정리로 무거운 토를 덜어내는 것. 둘째, 호흡과 물의 루틴으로 수기를 보강하는 것. 셋째, 작은 결단을 통해 목의 방향성을 새롭게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에서 목으로 그리고 재성으로 이어지는 순환고리가 완성되었고 이 순환은 호랑이띠에게 새로운 기회와 재물운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관과 서쪽 공간을 정리해 금의 기운을 밝히고 저녁 시간대 호흡을 통해 수의 흐름을 깨우며 다음날 작은 결단으로 목의 추진력을 실천에 옮기는 방식이었습니다. 호랑이띠 여러분에게 이번 10월은 마침내 눌렸던 운의 흐름이 깨어나 자신감을 되찾고 재물을 현실로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호랑이띠는 본래 목에 강렬한 추진력을 지녔기에 어떤 일이든 시작하면 끝을 보고자 하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10월 초반 무술월의 잔재가 남아있을 때는 먼저 정리와 마무리가 필요했습니다. 미뤄둔 일, 쓸데없는 약속, 의미 없는 인간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기해월의 수 기운이 들어와도 목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초반에는 과감히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는 것이 곧 재물운과 행운의 관문을 여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정리를 통해 토의 무거운 기운을 걷어내야 수가 고르게 흘렀고 목의 본성은 비로소 살아나 확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중순 이후 기해월로 넘어가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기해월은 수의 근원지와도 같아 호랑이띠의 목을 든든히 길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마치 가뭄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막혔던 길이 열리고 새로운 인연이나 기회가 잇따라 찾아오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의 핵심은 도전이었지만 무작정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정리된 틀 안에서 집중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정리 없는 도전은 흩어짐을 만들었고 균형 잡힌 정리 위에서의 도전은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호랑이띠가 이달에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용기와 결단이었습니다. 목의 기운은 원래 성장과 확장을 뜻하는데 기해월의 수가 이를 푹 돕으면 잠재된 힘이 폭발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멈춰있던 사업, 탑보 상태였던 인간관계, 흐지부지했던 계획이 새 활력을 얻어 뻗어 나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반면 조급함이나 욕심이 앞섰다면 기운이 금방 흩어져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10월의 총운은 정리와 도전의 균형이었습니다. 초반에는 반드시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중반 이후에는 주저하지 말고 한 발을 내딛는 것. 이것이 호랑이띠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이자 기회였습니다. 이 균형을 잘 지킨 호랑이띠는 새로운 기반을 다지고 잃었던 자신감을 회복하며 현실 속에서 운의 흐름을 실질적인 성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띠 여러분에게 10월의 금전 흐름은 분명 전환의 계절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 통장에 돈이 머무는 시간이 짧았고 애써 벌어도 생활비와 대소사로 금세 빠져나가 허탈함이 컸습니다. 하지만 무술월에서 기해월로 넘어가는 이 시점은 그러한 흐름을 단단히 다잡을 기회가 되었습니다. 초반 무술월의 기운은 마무리와 정리를 요구했기에 가장 먼저 지출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오래된 고정지출, 의미 없는 구독 서비스, 사용하지 않는 보험과 같은 새어나가는 구멍을 막아야만 수의 기운이 들어왔을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라는 토대 없이 돈을 불리려 한다면 기운이 새어나가 또다시 허무함만 남겼을 것입니다. 중순 이후 기해월의 수 기운이 본격적으로 살아나면서 호랑이띠의 목 기운은 크게 힘을 받았습니다. 이는 재물이 새로 들어오는 통로가 열렸음을 뜻했습니다. 막혀있던 거래가 성사되거나 오랫동안 받지 못한 대금이 돌아오는 일이 생겼고 심지어 잊고 지냈던 소액이 불현듯 들어오는 흐름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수입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목이 수를 만나 성장하는 명리학적 작용이었습니다. 호랑이띠의 본성은 확장과 번식에 있기 때문에 작은 돈이라도 잡아두면 그것이 차츰 불어나 더 큰 재물운으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욕심을 앞세우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호랑이띠의 기운은 원래 과감하고 대범에 큰 판을 벌이고 싶어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번 10월만큼은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쌓아가는 전략이 복을 키웠습니다. 당장 눈앞에 큰 이익을 쫓아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제안에 덜컥 뛰어든다면 목의 기운은 흩어지고 수의 도움도 금세 말라버릴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작은 돈을 모아두고 생활비에서 남은 잔돈조차도 관리하는 습관을 들였다면 그것이 재성을 단단히 붙잡는 힘이 되어 장기적인 부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10월의 호랑이띠 금전운은 멈춘 문이 다시 열린다는 주제에 맞게 새는 돈을 막고 들어오는 흐름을 차분히 이어가는 데 있었습니다. 수입은 서서히 늘고 지출은 줄어들어 균형을 이루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을 꾸준히 이어갔다면 호랑이띠는 단순한 회복을 넘어 장기적으로 크게 불어나는 재물의 흐름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호랑이띠는 본래 목의 기운을 타고나 활력이 넘치고 추진력이 강했습니다. 이 장점은 일과 삶에서 큰 성취를 이끌어내는 동력이 되지만 동시에 지나친 에너지 소모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잦은 단점도 안고 있었습니다. 10월의 흐름은 무술월에서 기해월로 넘어가는 구간이었는데 기해월의 수 기운이 목을 도와 호랑이띠의 기세가 한층 더 치솟는 달이었습니다. 기운이 넘치는 만큼 성과를 내는 일은 많아졌지만 반대로 조율을 소홀히 한다면 피로, 누적, 두통, 불면, 면역 저하 같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볼 때 목은 성장과 확장의 기운이지만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목의 성장은 무질서하게 번져 결국 스스로를 지치게 합니다. 호랑이띠에게 10월은 바로 이런 균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달이었습니다. 하루 10분 정도의 깊은 호흡법은 에너지를 가라앉히고 기혈순환을 돕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단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행위 같지만 이는 목에 과열된 기운을 다스리고 수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실제적인 행위였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는 몸의 순환을 원활히 했습니다. 호랑이띠는 몰입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에 빠져 물을 잘 챙겨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습관이 피로와 집중력 저하를 가중시켰습니다.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신장과 간의 부담을 덜고 정신이 맑아지는 효과가 컸습니다. 여기에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 같은 운동은 목의 활력을 건강하게 발산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기해월에 들어 수 기운이 과해지면 몸이 차가워지고 소화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따뜻한 차,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휴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생강차나 대추차 같은 따뜻한 음료는 몸의 한기를 몰아내고 기운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국 호랑이띠의 10월 건강운은 에너지의 과잉을 다스려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의 조율이야말로 장기적인 건강과 재물운을 지켜내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호랑이띠는 본래 목의 기운을 지닌 띠로 확장성과 리더십이 강했습니다. 이 성향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넓은 인맥을 쌓는데 강점이 있었지만 동시에 불필요한 인간관계까지 떠안아 자신을 소모시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특히 10월 초 무술월의 마무리 기운은 관계의 정리와 결단을 요구하는 시기였습니다. 주변에서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 부정적인 말만 반복하며 기운을 탁하게 만드는 사람들과의 인연은 과감히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호랑이띠의 귀한 재물운마저도 흩어져 버릴 위험이 컸습니다. 기해월로 접어들며 수의 기운이 강해지면 목을 도와 성장과 확장의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확장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호랑이띠에게는 수많은 인연 중에서도 진심 어린 신뢰와 공감으로 이어진 소수의 관계가 훨씬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명리학에서 수와 목의 상생은 새로운 기회를 주는 인연을 의미했는데 실제로 이 시기에는 소수의 사람과의 교류가 예상치 못한 재물 기회와 귀인을 불러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호랑이띠는 의리와 책임감을 중시하는 만큼 한번 맺은 인연을 쉽게 끊지 못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월은 얽매이는 관계를 정리하고 오래도록 곁을 지켜준 진정한 인연에 집중하는 것이 운을 살리는 핵심이었습니다. 오랜 친구, 가족,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동료와의 시간을 늘리면 그 기운이 곧 재물운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고 속이 없는 관계는 이 시기에 반드시 정리해야 했습니다. 결국 호랑이띠의 10월 인간관계운은 단순한 만남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신뢰가 깊은 인연은 호랑이띠의 기운을 맑게 했고 이는 금전운과 건강운까지 긍정적으로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선택은 곧 힘이었고 그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쓰는 것이 이번 달의 가장 큰 과제이자 기회였습니다. 호랑이띠는 본래 목의 기운을 타고나 성장과 확장의 흐름이 강했습니다. 10월은 기해월의 수 기운이 목을 돕는 시기였기에 특정한 날과 시간에 맞추면 평소보다 훨씬 더 큰 기운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3일, 9일, 15일, 21일, 27일은 운의 문이 크게 열리는 길일로 작용했습니다. 이 5날은 단순한 달력의 날짜가 아니라 목과 수의 기운이 서로 교차하며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이었고 호랑이띠에게는 뜻밖의 기회와 재물 흐름을 불러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15일과 21일은 기해월의 수가 절정에 달하며 호랑이띠의 목 기운을 강하게 자극해 주었는데 이는 그동안 막혀있던 흐름을 뚫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시기에 새로운 계약이나 거래를 추진하면 좋았고 직장인이라면 중요한 보고나 제안을 올릴 때 상사의 인정을 받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또한 금전적으로는 묵혀있던 대금이나 소식이 없던 돈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고 이 흐름이 단발적이지 않고 점차 누적되며 안정으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방위와 색상 또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해질 무렵 서쪽 방향은 금의 기운이 강하게 작동하는 자리였고 이는 곧 재성을 움직이는 힘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날 서쪽 방향에 있는 공간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실제로 서쪽에 위치한 장소에서 로또 구입이나 거래를 진행하면 기운의 응답을 받기 좋았습니다. 옷차림에서는 흰색이나 푸른색 계열이 행운을 증폭시켰습니다. 흰색은 금의 정결한 기운을 담아 재물을 모으는 역할을 했고 푸른색은 목의 성장과 확장을 돕는 기운을 강화해 호랑이띠의 본래 성질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결국 호랑이띠의 10월 길일은 단순히 날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색과 방향 그리고 마음가짐을 함께 맞추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준비된 마음과 흐름을 타는 행동이 합쳐졌을 때 길일의 기운은 실제 성과와 재물로 변해 돌아왔습니다. 호랑이띠에게 10월은 목의 기운이 수의 도움을 받으며 힘차게 자라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기운이 흐르는 것은 아니었고
특정 시간대에 파동이 집중되며 재물운이 크게 열렸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인 신시와 밤 9시에서 11시 사이인 해시였습니다. 신시는 하루 중 금의 힘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각으로 금이 목을 다스리고 지탱해 주면서 호랑이띠가 가진 추진력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게 했습니다. 이때 로또를 구입하면 무모한 도전이 아닌 단단히 뿌리 내린 성과로 연결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해시는 달과 물의 기운이 절정에 이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수가 왕성해지면 목은 더욱 무성해지고 이는 곧 호랑이띠에게 확장과 기회가 동시에 찾아온다는 의미였습니다. 특히 해시의 기운은 숨겨진 복을 드러내는 작용이 강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구입한 로또는 예상하지 못한 행운의 형태로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명리학에서는 해시가 조상과 인연이 깊은 시각이라 하여 조상의 보살핌 속에서 뜻밖의 복이 들어온다고도 보았습니다. 요일 또한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목요일은 목의 날로 호랑이띠의 본질적인 기운이 강하게 살아나는 때였습니다. 토요일은 토의 기운이 집중되지만 10월 기해월의 수가 이를 적절히 조율하며 안정된 기반 위에서 기회가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따라서 목요일과 토요일 신시와 해시에 맞춰 로또를 구입한다면 단순한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흐름과 파동이 맞물려 강한 재물운이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로또 구입은 종이 한 장을 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주의 흐름과 우주의 리듬을 맞추는 작은 의식이자 행동이었습니다. 호랑이띠가 이 시간을 기억하고 꾸준히 활용한다면 흩어지던 기운을 모아 복이 들어오는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띠 여러분, 10월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운의 판도를 새롭게 짜는 달이었습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기운이 기해월에 들어서며 수의 도움을 받아 목의 본성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정리와 마무리를 통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했고 중순 이후에는 새롭게 들어오는 기회와 인연을 잡을 수 있는 용기가 중요했습니다. 재물은 역시 단숨에 큰 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수입을 붙잡아 불려나가면서 흩어지던 돈줄을 한데 모으는 과정에서 힘이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욕심을 줄이고 기운의 리듬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건강은 지나친 과로와 스트레스를 줄이는 쪽으로 관리해야 했습니다. 호랑이띠는 본래 추진력이 강해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히려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균형을 맞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과를 불러왔습니다. 인간관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심 없이 기운을 빼앗는 인연과는 거리를 두고 신뢰와 응원을 나눌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게 이어질 때 복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운이란 나를 살려주는 관계 속에서 자라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특히 이번 달은 길일과 길한 시간이 핵심이었습니다. 3일, 9일, 15일, 21일, 27일은 재물운이 크게 열리는 시기였고 오후 3시 5시 신시, 밤 9시 11시 해시는 호랑이띠에게 가장 강력한 파동이 집중되는 때였습니다. 목요일과 토요일에 이 시간을 맞춰 로또를 구입하는 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사주 흐름과 맞물린 실천이었기에 실제로 재물운의 문이 열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운의 리듬을 믿고 작은 실천을 이어갈 때 멈춰있던 흐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호랑이띠 여러분, 이 모든 흐름은 결국 삶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운다면 기해월의 수 기운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불러다 주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기운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댓글에 복 들어와라 한 줄 남겨보세요. 또 생년월일성 별 태어난 시를 적어주시면 개인 사주 흐름을 토대로 로또를 구입하면 좋은 요일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안내가 여러분만의 재물운을 여는 열쇠가 되어 줄 것입니다.